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을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공개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21번입니다.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냐면요, 시트죠. 시트. 우리가 엑셀 창이 있을 때 아래쪽에 보면 여기 시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오지만 이때 시트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제일 상단부에 제목줄입니다. 이 제목줄에 보면 여기에 그룹이라는 메시지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표시되겠죠. 왜? 그룹이 돼 있다 라는 의미로 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번은 일단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선택된 시트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자, 여기서 이제 왼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제가 조금 전에도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여기 시트 1, 시트 2,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로 늘어나죠. 시트 3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시트, 어떤 특정 시트를 선택하고 삽입을 하면 왼쪽으로 들어가요. 기본이 왼쪽에 생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시트를 삽입하는 게 옆에 보면 이게 플러스 키가 있죠, 이렇게. 엑셀상에 보면. 그죠? 자,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창을 띄워보시면, 제가 임의로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죠. 시트 1. 보이시죠? 이 부분이,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죠. 그죠? 더하기 표시.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2번을 누르고 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생겼죠? 이렇게. 앞에 생겼죠? 제가 오른쪽에 생겼나요? 자, 2번을 누르고, 그러니까 3번 앞에 생긴 거죠? 자, 1번 누르고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뒤쪽으로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죠? 요 사이로 생기죠, 사이로. 뒤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1번을 눌렀는데 단축키로 Shift F11 하면 어떻게 돼요? 단축키를 눌렀더니 어떻게 생겨요? 앞에 생겼죠? 한번 더 해볼까요? 3번입니다. 지금 제가 3번 눌렀어요. Shift F11. 3번 앞에 7이 생겼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자, 3번을 눌렀어요. 버튼 누르면, 버튼은 이렇게 뒤에 생겨요. 근데 단축키인 Shift F11을 누르면 왼쪽으로 생깁니다. 그죠? 요걸 구분을 좀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시트를 삽입하려면 단축키 쓰시면 되고요. 맞죠? 오른쪽에 삽입하려면 추가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하여 되살릴 수 있다. 자, 이게 시트 삭제는요,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는 삭제 후에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실 때 뭐라고 떠요? 한번 삭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내용이 없어. 그냥 지우죠. 내용은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나 넣어놨어요. 자, 삭제 다시 해볼게요. 삭제. 물어보죠. 뭐라고?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삭제 누릅니다. 지워졌어요. 되살리기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되살리기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라 할지라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3번이 옳지 않고요.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돼서 이름이 만들어진다. 조금 전에 번호가 1, 2, 3, 4, 5, 6, 7 이 숫자가 일련 번호가 늘어났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번도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 넘어갑니다.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새 워크 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자,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갈게요. 속성, 셀 서식에
아무 때나 잡아도, 예,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잔금은 기본이 잡혀 있어요. 잔금은. 순김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잔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도 이 셀이 잠겨요, 안 잠겨요? 안 잠겨요. 이거 그냥 설정일 뿐입니다. 실제 잠그려면 잠그러 가야 되죠. 잠그러 가야 되죠. 잠그러 가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은, 예, 설정이 그렇다는 거죠. 설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셀은 다 잠겨 있어요. 속성이. 그죠? 그리고 워크시 되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보호할 건데 해제하면 잠겨요, 안 잠겨요? 안 잠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죠? 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야 되죠. 근데 잠김을 어떻게 한대? 해제한대. 그럼 못 잠그죠.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했을 때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범위 요만큼만 잡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예, 이걸 체크를 빼면 안 잠겨요. 예, 잠궈야 되겠죠. 잠겨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검토에 시트 보호가 있죠. 여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예, 여기 보호하겠다, 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확인해볼게요. 그냥. 확인해볼게요. 왜냐면 메시지 뜨는 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 메시지가 뜨죠. 예,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말이 뜨죠. 예, 그 의미가 여기죠. 메시지가 나타난다. 옳죠. 그죠? 틀렸고요. 예, 맞아요. 자, 셀의 잠금 속성,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조금 전처럼, 예, 눌러주셔야 돼요. 시트 보호 눌러야 되지, 기본적으로 다 잠겨 있다니까, 속성이. 그죠? 다 잠겨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옳은 설명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합니다. 예, 의미는, 자, 수식셀, 2, 4, 2, 4. 여 자리에 수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수식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이네요. 어떤 값들에 의한 평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값들을 통해서 평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예, 유출을 해봅니다. 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찾는 값이 40. 그런 여기가 40이 되길 원하는 거죠. 여기가 40이 되려면 바꿀 셀은 어디예요? B4. 노트북을, 예, 이 숫자가 얼마로 변경이 되면 여기가 40이 됩니까?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은 얼마가 돼야 합니까? 1번이 설명이 잘 돼 있네요. 그죠? 옳은 설명이죠. 바로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노트북 판매량이 40이 되려면, 아니죠. 노트북 판매, 여기가 40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안 됐고요. 얘를 40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니죠. 평균이 40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40이 되는 건 여기에요. 여기는 2입니다. 2. 평균이 40이 돼야 돼요. 안 맞죠? 자, 4번은 그나마 비슷하네요. 평균이 40이 되려면. 그죠? 노트북을 제외한이 아니죠. 노트북이 얼마로 돼야 돼요? 라는 거죠. 예, 이것도 안 맞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새 워크시트의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다. 예, 이때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 글자가 있고 숫자가 있는데 텍스트, 글자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자, 띄어쓰기 되게 중요하고요. 자, 1번도 여기 띄워지면 A랑 E자랑 띄워지면 시간이 되면서 숫자가 되지만 붙어서 글자입니다. 텍스트입니다. 동일하세요. 글자입니다. 여기 1월 30일 띄워지면 숫자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로 붙어 있으면 글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면 뒤에 숫자도 모두 다 뭐로? 텍스트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0하고 한 칸 띄우고 1/4와 그냥 1/4의 차이점. 1/4로 입력하시면 얘는 1월 4일이 돼버려요. 날짜가 되는 거죠. 1월 4일이 돼요. 그럼 이제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0/4가 되면 정말로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0.25 같은. 그죠? 예, 4분의 1. 0.25. 그래서 0하고 한 칸 띄우면 분수 입력.
분수 입력을 도와줄 때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글자가 아니고 0.25와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이 면서입니다. 면서는 뭐예요? 면서는 and, 그죠? 이고도 and, 뭐뭐 이면서 하면 and. 오화는요? 뭐뭐 이거나 이러면 오화죠. 이거나 또는 하면 또 오하고, 그죠? 예,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이러면 and입니다. and예요. 답이 안 돼요. 왜? 줄 다르죠. 줄 다르면 뭐예요? 오화예요. 이런 조건 자체 없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요거도 말이 안 되네요. 안 돼요. 이 필드명은 항상 옆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어요. 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 조건에 나이와 연소가 있는데 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으면 and, 그죠? 줄이 다르면 o와. 지금 여기는 and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은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부분합에 대한 설정, 그림이 있는데요. 부분합을 실행하려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합이 되면 엑셀 창의 부분합 왼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단계, 2단계 이런 단계를 표현해주는 화면 옆에 별도의 윤곽이 표시가 되죠. 이게 더하기랑 빼기랑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부분합 이런 게 나타납니다. 뭐 1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 함수만 계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 2개 쓰면 어떻게 돼? 중첩 부분합을 하려면 부분합을 함수의 개수만큼 중첩해서 삽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삽입할 때 체크값, 새로운 값, 대치 체크 이걸 빼야 되죠. 빼야 쌓이죠. 그래야 중첩이 되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값 대치를 선택해서 이전 부분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제거되겠죠. 선택돼 있으면 제거돼요. 중첩되지 않고 쌓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합계든 평균이 있던 게 사라지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룹화 항목을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 없습니다. 부분합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정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죠. 자동으로 정렬되는 거 없어요. 직접 정렬하고 그리고 부분합으로 가셔야 하죠. 4번이 잘못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네요.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7.5. 근데 샵.00 그러면 뭐 샵 자리는 숫자가 있으면 그대로 나올 거고요. 0도 숫자가 있으면 그대로 나오는데 자릿수 보존이 되죠. 맞네요. 1번은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이 빈자리에 0 하나는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만약 7이 들어가면 7.00이 됩니다. 0이 들어가면 얘는 0 표시가 안 되죠. 0이 들어가면 그냥 .00이 되고요. 5가 들어가면 5.00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4398 이거는 물음표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요. 이게 0 나오지 않아요. 0 나오려면 어떻게 돼? 000.000이었으면 얘가 맞아요. 이해되시죠? 물음표는 0 표시되지 않습니다. 2번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샵 콤마 샵샵 0 세 자리마다 쉼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끝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 세 자리를 숨긴다는 의미죠. 그러면 12, 200 맞죠? 그리고 골뱅이는 기존 텍스트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뒤에 귀중을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골뱅이 귀중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통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에 추가할 건데, 추가할 때는 여기 참조를 쓰죠. 참조를 눌러서 데이터 범위를 잡고 추가를 누르면 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 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한데, 이때 다른 통합 문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막 이런 의미로 적은 것 같아요. 예, 다른 통합 문서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른 시트도 되고, 다른 파일도 됩니다. 가능해요.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했어요.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에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게 있다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 행위나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갔을 때 통합이라 하면 이런 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통합이라는 거 하잖아요. 모양이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글자가 여기에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가 쓰여져 있다 가정할게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이곳에 통합을 할 건데 여기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곳은 글자가 여기 글자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범위 잡고 통합해서 여기 가져와 이렇게 참조한 거죠. 확인 누르면 이 1, 2, 3 있죠? 이 글자가 여기에 1, 2, 3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1, 2, 3이 만들어져요. 범위를 다시 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그러니까 그 말이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잘 적혀 있는 거예요. 잘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음.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함수로는 합계, 계수, 평균, 최대값 등 있겠죠. 여기 있어요.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더 있어요. 가능하다. 맞고요. 4번 원본 데이터의 연결 확인란을 선택해 통합했다. 여기가 체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때 참조된 영역에서 행렬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데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행렬이 바뀐다는 건 여기 있는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1, 2, 3, 4 적혀 있었어요. 여기도 1, 2, 3, 4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3자를 아니면 또는 여기 있는 3자를 뭐 4자로 바꿔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런 의미예요. 안 바뀌어요. 그 의미의 원본 데이터 연결이 아닙니다. 얘는. 다른 파일에 있거나 다른 시트에 있을 때 원본 데이터가 연결시켜 놓겠다 그런 의미지 여기 있는 필드가 바뀐다고 해서 변경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바뀌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29번입니다. 자, A1, D1 여기죠. 선택을 했대요. 이만큼 범위 잡은 거죠. 지금처럼 범위 잡혀 있어요. 그죠? 범위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만들어서 밑으로 쭉 당깁니다.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건 어딜까요? 뭐 이런 말인데요. 조금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엑셀을 써보셨으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거는 가가 있고 갑이 있어요. 월도 있고요.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할게요. 시간상. 바로 갑은요. 갑을병정이 나와요. 아시겠죠? 월은요. 월화수목 금토일 나옵니다. 자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돼요. 근데 가는 그냥 가가가가 나와요. 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갑을병정 진사오미 신유술에 월화수목 금토일 자축인묘 진사오미 맞나요? 갑을병정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길게 끝까지 어떤 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번 엑셀에서 입력해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시트 탭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입니다. 페이지 설정 시트 탭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옆에 머리글 바닥글 시트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인쇄할 때 설정
눈금선은 여기 이 선들 있죠. 이 선들 그대로 인쇄되게. 흑백 인쇄도 되고. 간단하게 인쇄는 도형 같은 거 안 나와요. 예, 그림 도형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행렬 머리글 A, B, C, D 얘네들이 나와요. 1, 2, 3, 4. 예. 책 같은 거 만드시거나 할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는 기본적으로 안 나오지만 시트 끝에 인쇄시키거나 또 시트에 표시된 대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하거나 세 가지가 있어요. 셀 오류, 샵 들어간 오류 있죠. 샵 NA, 샵 REF, 뭐 0 디바이드도 있고, 뭐 샵 네임 이런 거 있잖아요. 샵 밸류 표시된 대로 오류를 그대로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공백이나 백이나 이런 걸로 표시해줘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행렬 우선도 있고요. 인쇄 영역 잡는 것도 있죠.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아 여기에 있는 이 시트구나 한데요. 자 잠깐 가볼게요. 메모는 좀 전에 메모 있었죠? 예. 셀에 설정된 메모에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 없음도 있어요. 없음도 시트 표시된 대로 있고 없음과 표시된 대로 맞아요?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없음과 표시된 대로 맞아요? 중에 하나다? 예. 뭐, 세 개였죠? 없음도 있지만, 표시된 대로 있지만, 시트 끝이 빠져 있어요. 세 개죠, 세 개. 예, 세 개인데, 여기서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건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죠? 예. 두 번째. 워크시트의 셀 구분서를 그대로 인쇄하려면, 이 구분서는, 예, 눈금선 체크하면 된다. 여기죠. 여기 체크하면 얘네들이 인쇄가 돼요. 이 선들 있죠. 이 선들, 하얀 선들, 회색 선들 다 나옵니다. 요 말이거든요. 눈금선 체크입니다. 2번이 답이죠. 그럼 옳은 거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쇄는 글꼴새 검정, 테두리는 도형은 테두리만 인쇄, 도형 안 나와요. 도형 인쇄 안 돼요. 도형이나 그림은 인쇄가 안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인쇄는. 그래서 인쇄 속도가 높이는 건 맞지만 테두리 색만 인쇄가 아니고 인쇄가 아예 안 된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으세요. 네 번째,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고요.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위나 열도 함께 인쇄가 되는데 숨겨진 건 인쇄가 되진 않아요. 범위를 잡으면 그 범위만 인쇄가 됩니다. 숨겨진 건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넘어가죠. 막대형 차트에서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차트가 이제 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여기 막대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색깔도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막대죠. 얘네들이 계열이에요. 얘네들이 계열입니다. 계열인데 이 안을 예, 그림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그림을 입력을 하셔서 채우게서 하면 돼. 채우게서 쌓기도 되고요. 느리기도 돼요. 쌓기는 어떻게 되냐면 쌓여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쌓여서 표시가 됩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느리기는 이렇게 늘어나요. 하나가. 이게 느리기. 쌓기는 이렇게 쌓이는입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거, 클립보드 된 거 이러고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느리기는 값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적혀있긴 한데요. 증가한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계열의 모양에 따라서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예, 그죠? 그러니까 값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값이 아니고 이 막대의 길이가 짧으면 짧은 대로 나오고 길면 길대로 나오니까 막대 길이 값에 비례해서, 막대 길이 값에 따라서, 이게 맞죠. 예,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쌓기는 이렇게 쌓아지는 거 보이시죠? 예, 쌓기는 이렇게 쌓아지는 거. 그리고 그림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배열에 맞게 쌓기는 원본 그림이 달라도, 예, 배열 다르게 이렇게 싹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1번에 틀린 것은 2번. 값에 따라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32번 넘어가 보죠. 자, A사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 자, 여러분들 딜리트 누르면 메모 안 지워집니다. 이 장학생이란 메모가 있는데
여기 선택하고 메모를 지우려면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 하시든지 저기 메뉴에서 삭제하셔야 돼요. 예. 자, 근데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거. 드래그 하였다? 예, 이렇게 드래그 하였다? 이렇게? 메모가 어떻게 돼요? 예. 삭제가 되겠습니까? 지워진 작업 전혀 아니죠. 숨기기도 지우는 거 아닙니다. 숨기긴 잠시 숨기는 거니까 메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화면에서만 잠시 안 보일 뿐, 여기 빨간색 삼각형 그대로 나타나 있겠죠? 숨기기도 지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메뉴 썼네요. 홈 탭에 편집에서 모두 지우게 하면 모두 지워지니까 메모도 지워져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A4셀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누른다? 백스페이스 누르면 얘는 딜리트 누른 것과 같아요. 델 누른 것과 같고, 그러면 글자는 지워지지만 메모는 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지워지는 건 3번,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가 아니고 메모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모 삭제 하시면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예. 아래 표에서 C4, F4, C4, F4 여기 이 원금 그리고 여기 이율 이걸 곱해서 수익사업을 계산하기 위해서 C5셀에다가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해요. 자동 채우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다쳤어요. 자, 여기서 다시요. 예, 창이 닫아져서 죄송합니다. 자,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자동 채우기는 뭐예요?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채우기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채우기 하시고, 그럼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길 건데 계산은 요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C사 B호는 다 똑같아요. C사 B호는 다 똑같아요. 요거 두 개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당길 때 먼저 생각할게요. 이쪽으로 당길 때. 그러면 C4 곱하기 B5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당기면 C4인 500만원은 1000만원, 3000만원, 5억인가요? 예.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C가 D, E, F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여기는. 그러면 C 쪽에는 달러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근데 얘네들을 밑으로도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0만원이 밑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1000만원이 밑으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즉, 이 4번의 행은 밑으로 따라서 내려가서 5, 6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달러를 어디 붙여야 돼요? 여기 붙여야 되죠. 달러 C4, 달러. 얘가 답이네요.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럼. 그죠? 예. 그리고, B5도 볼게요. B5, 이 자리. 이 자리가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B가 C로 바뀌면 안 되죠, 얘는. 얘는 밑으로만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이 B 쪽에 뭐가 붙어야 돼요? 달러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릴 때는 1.5가 2.3, 3.0 바뀌어야 되죠. 얘는 변화가 돼야 되니까 달러를 붙이시면 안 되죠. 달러가 붙는 자리는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크로의 단축키는요, 기본적으로 소문자고요, 컨트롤과 조합을 합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넣으면 소문자로 들어가죠. 자, 보여드릴까요? 매크로를, 셀에는 매크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셀에 매크로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아무 도형이나 한번 해볼까요? 예, 아무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을 해요. 자, 이때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여기 기록 눌러보시면 나오죠. 단축키. 예, 바로가기 키입니다.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소문자, 소문자 영어예요. 소문자 영어. 근데 제가 여기 대문자 A로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대문자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Shift 키가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그죠? 지우면 없어져요. 그냥 소문자는 안 생겨요. 대문자 A 치면 Shift가 자동으로 붙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와 조합이고요.
대문자로 지정하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어요. 설명 잘 되어 있죠. 바로가기 키의 조합은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당연하죠. 즉 여기에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확인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이 되죠. 그죠? 지정이 돼요. 매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색상을 없애더라도 누르면 색상이 나오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없다? 됩니다. 4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적으로 컨트롤 C를 가정을 해볼게요. 복사잖아요. 복사. 컨트롤 C. 여기서 옵션. 이 1번 내용이 이 내용일 거예요. 옵션이 봤는데 옵션 보이시죠?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요. 설정한 바로가기 키를. 자,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옵션 있죠?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C라고 눌렀어요. 컨트롤 C예요. 확인합니다. 컨트롤 C가 뭐가 돼요? 매크로로 지금 강제로 수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옵션에서는 이름은 못 바꿔요. 매크로 이름은 못 바꾸고 단축키나 설명만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기를 없앴죠. 자, 여기를 컨트롤 C를 해볼게요. 난 여기 복사할 거야. 컨트롤 C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매크로가 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고 있죠. 복사하고 싶은데 매크로가 동작이 돼요. 이 말은 엑셀에서의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보다 매크로 키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잘 생각해서 지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환자 번호를 CCE, CECO, 이 환자 번호네요. 여기 환자 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D2에 성별을 넣을 건데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근데 환자 번호 네 번째는 하나, 둘, 빼기가 세 번째예요. 빼기가 세 번째, 빼기 다음 거네요. 그죠? 빼기 다음 거 여기 MFFM 여기입니다. MFFM 여기인데 이게 M이면 남이고 F면 여자랍니다. 결론은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 M이라는 영어를 뭐 해야 돼요?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M이든 F든 여기 있는 글자를 추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미드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미드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드, 그죠? 미드. 그럼 MID 미드인데 C2에서 가져올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잘 돼 있네요. 그죠? 잘 뽑아냈어요. 뽑아낸 것이 if 비교를 했죠. if 비교를 했는데 M이면 이 말이죠. M이 맞으면 남, M이 아니면 여, true값, false값. M이면 맞네요. 1번은 일단 옳아요.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함수가 되게 어려운 함수들이 2번부터는 나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합니다. 인덱스는 배열 함수고요. A8, B9, A8, B9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인덱스는 여기가 1,1, 여기가 1,2, 여기는 2,1, 여기는 2,2 그래요. 2,1, 2,2. 그래서 이 범위에서 요 처음에 만나는 여기까지 이 심표까지가 밑으로 가는 번호고요. 여기까지네. 엄청 기네요. 다시요. 여기가 범위인데 매치가 이만큼 길어요. 여기까지가 밑으로 가는 번호고요. 2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1, 1,2, 2,1, 2,2잖아요. 이 2가 여기 2예요. 이 2예요. 여기서 가져오는데 남녀에서 가져오는 건 맞네요. 그죠? 여기서 가져올 거야. 여기가 긴데 여기가 좀 어렵죠. 매치, 미드. 매치는 여기가 지금 M, C2 네 번째부터 한 자리. 그죠? 요거 똑같죠? 여기 M이었어요. 그러면 매치에서 M 찾아주세요. 어디서? 여기서 A8, A9, A8, A9. 그러면 M이면 1, F 찾아주세요 하면 F는 두 번째 있으니까 2가 와요. 그리고 0은 정확한 값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길지만 매치에서 요만큼이 매치 전체입니다. 요만큼이 1이에요. 1. 왜? 얘가 m이기 때문에. 얘가 m이었잖아요. m은 여기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중에 m이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에요. 얘는 1,2예요 라는 말이고 1,2는 이 자리죠. 2번도 옳은 설명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번 갑니다. 미드 M 계속 M이네요. 찾아주세요. A8B9 찾아주세요. M 찾아주세요. M 찾았어요. M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2는 뭐예요? 두 번째 줄. 여기가 1번 줄, 여기가 2번 줄. 이게 브이로그이죠.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오세요 하니까 남 가져오겠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아마 옳지 않은 건 4번인 것 같은데요. 4번. 자, 오류가 있을 때는 나와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if 비교합니다. search C2 바뀌었네요. 얘는 search라는 함수는 m이 먼저 m을 찾아줘요. C2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자리가 바뀌어도 4예요 4. m이 네 번째 있잖아. 말이 안 되죠. search는 찾아줘요. 무엇을? 단어를. 이 위치가 바뀌었는데 서치는 여기가 m이 돼야 돼요. m을 찾아주세요. C2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그럼 m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치라는 건 네 번째 있어요. 4가 됩니다. 4. 근데 그거를 뭐 비교도 없이 남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되네요. 남자를 할 수가 없어요. 4를 가져서 남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1, 2, 3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D9입니다. D9. 요 자리네요. 요 자리에 4가 나무 평균을 구할 건데, 나무의 색과 다른 결과를 한다. 표시하는 걸 구해보세요. 자, 모두 다 해봐야 돼요. 자, D에버리지부터 갑니다. D에버리지. A1, A7, F7이네. F7. 요만큼에서 5입니다. 5. 1, 2, 3, 4, 5. 5죠.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조건은 B1B, 종류 사과. 사과만 가져오세요. 그죠? 그 말이죠. 사과는 여기. 요 세 개 숫자죠. 요 세 개를 가져올 건데, 에버리지니까 평균이잖아요. 38. 다 다음 38 3개. 나누기 3. 이게 되겠네요. 맞죠? 10, 20, 30. 38에 3.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점 몇 나오겠네. 그죠? 38 나누기 3이니까 12.7 정도 해야 되겠네요. 자, 다른 거 해볼게요. 12.7인데 12.7 얼마가 나오는데 얘가 있네요. INT는 뭐예요? 여기에 INT 붙이면 작은 정수입니다. 인티저의 약자죠. 그럼 12.7의 작은 정수는 1번은 12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정수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12. 두 번째, D에버리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12.7이겠네요. 똑같으니까 12.7인데 트렁크는 절사함수. 근데 뒤에 자릿수가 없는데 생략이 됐는데 생략되면 0입니다. 날아가겠네요. 0은 소수 자릿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하고 같아요. 라운드 다운하고 같은 결과예요. 답 3번이겠네요. 그죠? 여기에 12.7에 라운드 다운이나 트렁크나 같은 결과예요. 사용 방법이 같아요. 그리고 얘는 0이라고 줬네요. 얘는 0을 생략한 거고. 이해되시죠?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은데 0까지 똑같죠. 소수 이하 없어 에 똑같은데 라운드예요. 라운드는 5 이상이면 1을 올립니다. 그럼 얘는 12.7에서 얘가 7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를 올리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나와요? 13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네요. 자, 페이지 나누기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옆으로 갈게요.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이 없어서 자, 내용을 좀 넣을게요.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자,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갈게요. 자, 나오죠, 이렇게. 자, 제가 좀 강제로 느릴게요. 예, 느렸습니다. 느렸을 때,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는 게 있고, 점선으로 나오는 게 있죠. 실선은, 이제, 여기가 페이지가 잘리는, 예, 이제 기준이지만, 이 점선은 자동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커지면, 예, 이 내용이 넘어갔을 때, 이 자동으로 딱 생성이 됐던 선은 점선이에요. 그리고 실선은 제가 이 점선을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실선이 돼버려요. 그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이 늘어났을 때,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좀, 그죠? 제가 줄여볼까요? 자, 내용이 늘어나야 돼요. 여기를 일단 보기에서 있는 걸로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보기를 보고 하나씩 따라 해볼게요. 자, 행 높이, 열 높이 변경했을 때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변경이 되더라. 이런 게 나오죠. 자, 이 말은 얘는 자동입니다. 근데 제가 느려볼게요. 느려요. 지금 H쪽에 있습니다. 더 느릴게요. 느려요. H쪽에서 어디로 왔어요? 일로 왔죠? 자동은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나 너비를 변경하면 페이지 위치도 변경이 되는 게 맞아요. 무엇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아시겠죠? 얘는 자동 페이지예요. 얘는 수동 페이지 나누기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는데, 수동은 제가 강제로 나누기 넣어볼게요. 나누기 삽입 강제로 합니다. 얘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넣으니까 선택한 기준의 왼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점선이 아니고 수동은 뭐예요? 실선이죠. 제가 줄여볼게요. 느려볼게요. 실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려도 실선은 자기 자리를 유지합니다. 근데 점선이 또 생겨버려요. 그죠? 실선은 안 바뀌어요. 계속 그 자리죠. 예, 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삽입된 나누기는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라 틀렸고요.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이 선에 붙여놓고 제거를 눌러라. 제거해볼게요. 붙여놔요. 여기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둘 다 지울 수 있겠죠? 붙여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나누기 선 제거됩니다. 붙여요. 마우스 오른쪽 나누기 선 제거됩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은 점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면 제거되고요. 요런 거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방금 전처럼 막 삽입이 돼서 막 점선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하려고 엑셀을 열었는데 이런 게 떠요. 보안 경고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뜬다면 어떤 매크로가 적용돼 있을까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뭘까요? 하면 뭔가 경고를 알려주잖아요. 알림 표시된 거죠. 이거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모든 매크로 포함되면 그냥 열려버려요. 뭐 크게 없어요. 그죠? 근데 알림 표시 없는 게 아니라 알림 표시가 돼서 알려주는 거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REPT는 이런 문자를 찍어줘요인데요. REPT 다음에 나오는 게 찍을 문자입니다. 얘는 답이 안 돼요. 이런 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돼요. 문자를 먼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1, 3번은 배제하고 가시는 것이 맞고, 카운트 if네요. 카운트 if는 어떻게 돼요? 카운트 if는 두 줄이 뜨죠. 첫 번째 줄이 뭡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영어로 range. 두 번째 줄은 뭐예요? 크리터지야.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영어라서 좀 출제가 좀 좋지는 못합니다. 자, range 하면 뭐예요? 범위. 그죠? 여기에 크리터리아 잘 안 보이는데. 자, 크리터리아. 예, R입니다. 요건 뭐예요? 조건. 그러니까 범위 조건 잡은 걸 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범위가 돼야 되는데 얘는 범위인데 얘는 뭐예요? 조건이죠. 범위가 뒤로 와 있죠. 얘도 답 안 되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REPT는 문자를 먼저 주고 숫자를 줘야 되는데 이 숫자를 카운티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카운티프는 쓰는 것이 range criteria, 범위 조건의 순서로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의 차트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 막대요. 맞습니다. 겹치기가 됐네요. 겹쳐 있죠? 예, 겹치기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세로갑축의 축소식은 주눈금과 보조눈금. 그러니까 이 주눈금은 여기가 주눈금이고요. 여기가 주눈금. 그죠? 여기에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거. 얘네들이 보조눈금이에요. 그리고 예, 안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데이터 계열에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남녀 이렇게 되죠. 남녀. 이 남녀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예, 학계는 없죠. 그죠? 예, 맞습니다. 표 전체 영역을 원본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계가 있어요. 학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범위가 잡아졌냐면 이렇게 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반, 2반, 3반, 4반 학계까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위에 이쪽을 보면 남녀는 있지만 남녀 옆에 학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범위가. 그러니까 전체가 데이터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표 전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이고요. 2과목 스프레드 시트도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해보시거나 모의 테스트를 해보시면 1과목은 그냥 단순히 외우지만 2과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러다 보니 2과목의 점수가 조금 더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1과목에도 잘 안 나오고 예, 개인차가 좀 있지만 예, 모든 과목에서 꽈락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